자, 이번에는 시민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모니터를 보시면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4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공개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힌트를 3가지씩 준비를 했습니다. 힌트를 보시고 어떤 질문인지 유추를 해보시면 되는데요. 자, 의원님들이 과연 잘 맞출 수 있을지 첫 번째 힌트 확인해 볼게요. 자, 조금 노후화된 주택 밀집 지역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힌트로는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 이효리 씨네요. 이효리 씨와 노후된 주택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갈수록 힌트가 더 쉬운 힌트를 줘야 되는데 더 난해한 제 힌트를 생각에는 이효리 씨 이 의상을 보니까 이게 그 10미닛 때인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뭔가 10분 안에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 10미닛.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어렵다고 하니까 뭐 줄줄 힌트를 내네요. 좀 감이 잡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치원, 체육관, 유치원, 뭐 공공시설인가요? 요즘에 한참 의원님들이 가장 원하는 네. 그런 어떤 사업인 것 같습니다. 원하는 사업이요?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네. 첫 번째가 노후 저층주거지, 네. 두 번째가 10미닛, 네. 10분, 네. 그리고 이 뭐 체육관, 도서관 이런 시설들, 네. 그 3가지가 연결되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레스호시라고 해서 10분 동네 사업들을 진행했었는데 네. 그와 관련돼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주변엔 편의시설이 많은데 우리 동네는 주택들 뿐이라서 그런지 너무 열악해요가 질문이었습니다. 네, 생활 SOC라고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는 일단 뭐 SOS 정도는 알아도 SOC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이게 뭐의 약자인가요?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이라고 해서 네.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죠. 뭐 도로, 항만, 철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을 하는데 네. 거기에 생활이 붙어지면서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네.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차장, 도서관, 보육시설, 체육관 이런 것들을 이제 생활 SOC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였군요. 네, 실제로 이 아파트 주변에는 편의시설이 없는 게 없잖아요. 뭐 대형마트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편의점도 있는데 주택 근처에는 좀 이런 불편함이 있는가 보네요.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죠. 심각하죠. 그리고 또 먼 곳에 애들 학교를 보내도 또 유치원을 보내도 먼 곳에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위에 체육시설들도 없는 거죠. 그러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 시설에 온갖 체육시설하고 그렇죠. 도서관하고 유치원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입점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층주거지에 이런 생활 SOC를 좀 넣어달라라는 그런 그 상임위의 요청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택가에 사는 분들은 뭐 편의시설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냥 사셔야 되는 건가요? 우리 상임위에서 이 생활 SOC 확충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는 저층주거지의 주민들이 필요한 이 필수 시설들을 설치할 때 예산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범사업, 자치구별로 이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아파트와 같은 그런 생활의 편리를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들을 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네, 이 조례의 방향성은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2019년도에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도에 마을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 독서실, 뭐 소극장이나 주차장 이런 사업들을 13개 지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약 한 270억 정도 지원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층주거지 특히 이런 어떤 주거 밀집 지역의 부분이 이런 어떤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아파트를 원해서 대부분 아파트 개발해달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뭐 우리 저층주거지나 예를 들어 빌라 5대 다가구 지역에 10분 이내에 내 도서관이 있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편리하게 쓸 수 있고 공연장, 소극장이 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욕구가 좀 덜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되고요.
앞으로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올 때 아주 그냥 딱인 음식이죠. 따끈따끈한 예. 찜기에 있는 뭐 호빵인가요? 호빵인가요? 만두인가요? 자, 두 번째는 반대로 에어컨 금지입니다. 아, 에어컨이에요? 자, 에어컨 금지다. 의원님도 혹시 좀 유추되는 게 있을까요? 첫 번째가 찜통이었죠. 네. 두 번째가 에어컨이었고 날카롭습니다. 뭔가 또 감이 잡히네요. 우리 김종무 의원님하고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 자, 마지막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 관리실 관련이 같아요. 아주 많은 네. 힌트가 같습니다. 자, 세 가지 힌트를 봤을 때 어떤 질문이 유추되십니까? 지금 첫 번째가 찜통이고 에어컨이고 아파트 경비실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뭐 뉴스에서 많이 나왔던 이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갑질 그런 논란도 있지만은 경비원들의 근무 환경이 참 열악합니다. 네. 여름철에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정말 찜통더위에서 근무하는 또 근무 시간도 깁니다. 네. 2교대 체제로 돌아가니까 12시간 정도를 저 에어컨이 없는 곳에서 근무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런 분들의 뭐 인권 증진 차원에서 또 에어컨을 최소한 이렇게 넣을 수 있게 좀 공간을 확보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는 코너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래된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이 없는 이유가 서울시 규제 때문이라던데 규제 좀 풀어주세요가 질문이었습니다. 이건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게 한여름에 한낮에 저 좁은 공간에 맞아요. 냉방기기가 없이 앉아있다는 건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이 안 됩니까? 아니면 좀 해결이 되고 있습니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이 제 지역에 민원으로 이제 들어와서 네. 경비실이 위반 건축물로 잡혀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다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뭐 책상하고 에어컨하고 냉장고하고 정말 그 필수 시설만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가 위반 건축물인 거죠. 용적률에 초과되어서 철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서울특별시 건축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좀 합법화시켜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례가 개정되었고 지금은 이제 합법적인 그런 건축물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한 8개 정도 이런 경비실에 용적률 초과해서 위반 건축물로 분류되었었는데 네. 다 합법화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게 진짜 앞으로 또 노동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정말 희소식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 개정된 조례로 경비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휴게 공간이 확보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둑이죠. 네. 자,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주사기. 고요. 두 번째는 주사기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두 가지 힌트를 보고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감이 잘 안 잡힙니다. 장 의원님은요? 예방 어떤 얘기? 예방? 그쵸, 요즘. 범죄 예방, 도둑이 아, 되면 범죄 범죄 예방. 예방 그런 세 번째 힌트가 만약에 소가 나오면 받을 도둑이 소도둑 되요 어머니, 어머니. 알겠습니다. 예, 자, 좋습니다. 마지막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벽화네요, 벽화. 오, 벽화네요. 범죄 수사기. 예를 들어서 벽하면 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지 않나. 말씀하신 내용이 질문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좁고 어두운 골목에 벽화를 많이 그리던데 진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나요? 가 질문이었습니다. 네, 실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미국 같은 보스턴시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다 가로등을 좀 추가를 하고 벽화를 그리고 정원을 꾸미다 보니까 절도나 강도, 폭력 그런 문제가 한 20% 정도 감소됐다는 어떤 보고서도 있고요. 네.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04년부터 세테드 디자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범죄율이 40%까지 감소되었다고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셉테드 디자인 얘기 듣고 지금 깜짝 놀랐거든요. 뭔데요? 이나 씨를 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어셉테드 디자인이라는 게 뭐냐면 도시 환경을 바꿉니다. 범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골목길에 CCTV를 더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가로등을 설치해 가지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도시 디자인이죠.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2018년도에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 그걸 시행한 이후에 효과가 확연하게 달라졌나요? 저희 강동에도 강풀 만화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노후된 저층주거지 벽면을 이제 만화를 그렸죠. 그렇게 만화를 좀 강풀 만화거리를 조성을 해놓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 예방 효과도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약 한 뭐 범죄 발생률이 한 20% 정도 줄어든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시각적으로도 좋지만 실제 범죄 예방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환하고 벽화가 깨끗하기 그쵸. 때문에 쓰레기 무단 투기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어떤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이 벽화를 통해서 또 밝아진 느낌도 있고 네. 사람의 손길이 자주 닿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진짜 범죄 예방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질문 힌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령인가요? 유령? 네, 유령 귀신? 같은데요. 네. 자,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오, 이것도 폐가인가요? 해가 흉가 뭐 이런 네. 느낌이에요. 첫 번째 어떤 귀신 같은 게 오. 나왔고요. 자, 두 가지 힌트를 보고 혹시 생각나는 질문 있으십니까? 자, 없으면 바로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네. 원하는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힌트 보겠습니다. 네. 아, 철거를 하고 있네요. 이러면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왠지. 네네. 안전 뭐 도시 내에 저런 폐가 빈집 사업법도 있을 수 있고 저희 상임위에서는 네. 또 공사를 하다가 방치된 건물들도 있고 네. 좀 뭐 철거하거나 활성화시켜 달라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과연 질문을 잘 유추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에 공사 중단된 건물이 있는데 귀신 나올 것 같아요. 처리 좀 해주세요가 질문이었습니다. 네. 동네에 어떤 흉물스러운 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좀 해결이 안 됩니까? 장기 방치된 건축물들을 좀 철거하고 재정비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에는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10년 동안 장기 방치된 그런 빈집들 같은 경우에는 빈집 사업법을 통해서 네. 그곳을 헐고 앞에서 설명되었던 주차장으로 해준다든가 뭐 지역 주민들이 필요한 생활날 수호시를 공급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건축물들에 대한 뭐 정비 사업이 빨리 좀 마무리되길 바라봅니다.